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논란과 약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심오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언, 글로벌 변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은 당신이 와야 할 곳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의 성장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이 해는 많은 예측의 중심에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인 전통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 중 중심에 있는 인물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자로 바로 한국의 승려인 파노스님입니다. 50년 전 그는 일본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매우 정확하고 세부적이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분 후 파노스님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2025년에 일어날 대재앙을 예고했으며 그 사건은 일본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유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각의 깊은 변화를 동반하는 자연적인 재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예언이 믿기 어려웠지만 후쿠시마 대지진과 같은 재앙을 겪으면서 그 예언의 신빙성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파노스님은 지구의 얼음이 녹으며 지각이 변형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 열도가 대규모 지각 변동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해수면 상승, 온난화, 그리고 지구 축의 변화가 일본을 비롯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국가로 지각의 변동을 크게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단지 일본의 파멸이 아니라 그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입니다. 파노스님은 일본의 끝을 예고하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정신적이고 지리적인 중심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은 바로 한반도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이유는 파노스님이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과 그 민족의 특성을 고려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압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파노스님에게는 한국이 이 시기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보였던 이유입니다. 파노스님은 일본의 대재앙이 단지 처벌이나 파괴가 아니라 지구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구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파괴적인 행동과 자원 남용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파노스님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자연의 응징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구의 본래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파노스님만의 예언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비슷한 예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미래가 재작성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더 이상 군사적, 경제적 힘이 아닌 정신적 가치와 지혜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결국 바다에 잠기겠지만 그 과정은 처벌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사라지는 자리에 한반도가 새로운 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단지 지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물리적, 정신적 중심지가 되어 그 문화와 가치관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파노스님은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역사와 민족의 강인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 변화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파노스님은 이 변화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우리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가치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이 인류의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성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가 다가오는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파노스님은 지구가 조정될 때 그것이 단순한 자연적 교정이 아니라 인류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큰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파노스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균형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구는 항상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연과 다른 생명체에 대한 무시가 불균형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지구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자연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전쟁, 자원의 남용, 환경에 대한 무시가 이 불균형을 가중시켰고 이제 지구는 이 상황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더 큰 문제의 증상일 뿐이며 그 문제는 수세기 동안의 착취와 남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노스님은 이 교정을 파괴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구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자연과 지구가 조정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과제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고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파노스님은 한국이 미래의 정신적이고 지정학적인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는 또한 이 새로운 질서가 가져올 도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며 세계는 적응과 재건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그렇듯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이며 기존의 패턴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겨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이들은 이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성공할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파노스님은 진정한 힘이 겸손, 연민, 그리고 지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변화가 무기나 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인류는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는 지혜로운 리더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경쟁이 협력으로 대체되고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이 세계의 결정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지만 환경 문제, 사회적 평등,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글로벌 움직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실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깨어남, 대중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파노스님은 이것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하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지구를 돌보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파노스님의 예언에서 두 번째 핵심은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정신적이고 지혜와 연민에 기반한 리더십이 인류의 미래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리더십이 중요해집니다. 미래의 리더들은 권력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공동체의 복지, 정의,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파노스님이 예언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나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대표될 것입니다. 파노스님이 상상한 세계에서는 협력이 경쟁을 대체하고 연대는 모든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뭉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수의 손에 있지 않고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칠 때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 했지만 그 길은 항상 험난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탐욕,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부족은 이 변화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은 결국 인류가 이 급박한 변화를 깨닫고 일어설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는 세계가 새로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군사력, 부의 축적,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 대신 지구와 다른 인간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파노스님이 상상한 세계는 더 조화로운 세상이었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번영이 나눔과 평등, 그리고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인류는 지구와 균형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며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노력과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깊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준비는 단지 물리적이거나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로 정신적이어야 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은 자신이 가진 본질에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의 상호 연결을 인식하며 지혜와 연민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더 공정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파노스님은 우리가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옛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가 예견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수호자가 되고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미래, 지배하는 대신 협력하고 나누는 대신 나누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노스님이 예언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반성해 보겠습니다. 파노스님은 단지 지구의 재앙적이고 지질학적인 사건들만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끝난 후 생겨날 영적이고 인간적인 재탄생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그의 이하에 따르면 세계가 겪게 될 큰 변화는 단지 지구의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집단적인 각성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주로 영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의 진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노스님은 미래 세대들이 기존 권력 구조가 부과한 한계를 넘어서고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가오는 환경적 위기와 자연재해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영적 재탄생은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를 번영시키기 위한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파노스님이 예언한 것은 바로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는 인류가 큰 고난의 순간을 거치면서 오래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부를 축적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구질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협력과 연대, 그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가 대신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 변화의 흐름에 저항할 것입니다. 여기서 큰 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글로벌 시스템을 지배하는 세력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파노스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변화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변화를 이끌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힘은 바로 우리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과 태도, 그리고 지구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파노스님은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파노스님이 말한 내적인 변화는 단순한 영적 믿음이나 종교적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인류가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을 버리고 공동체의 복지에 더 집중하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각자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면 세상은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파노스님의 비전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많은 철학과 영적 가르침들과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실현이 집착, 연민,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파노스님은 우리가 자아와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때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적 변화는 단지 의식적인 의례나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노스님은 이 변화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대재앙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또한 재탄생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파노스님에게 있어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치체계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우주의 자연 법칙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내적인 변화와 집단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권력과 착취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일반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의 역할이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소는 교육입니다. 파노스님은 교육을 단지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을 지혜와 의식을 개발하는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삶의 기본적인 가치인 연민, 존중, 겸손,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행동에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위한 길은 분명히 길고 도전적이겠지만 우리가 변화의 신호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운동, 환경적 이니셔티브,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노스님이 예언한 바와 같이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노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가 가르친 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채택하고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가 예고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노스님이 예언한 인류의 미래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가 묘사한 변화가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 중요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노스님은 이 변화를 영적 재탄생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우리가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식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책임이 이 변화의 성공을 위해 결정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시작하길 기다리며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전체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윤리, 영성,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라는 글로벌 변화의 아이디어는 현재의 구조와 가치들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윤 추구와 권력 쟁탈전이 종종 개인과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대기업, 그리고 정부는 오직 숫자와 통계에 의해 움직이는 듯 보이며 인간과 환경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의 비전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즉, 인류는 착취의 논리를 버리고 보호와 돌봄의 논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이 진실에 깨어나야 합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교육은 여전히 경쟁과 개인주의 중심의 모델에 집중되고 있으며 협력, 이해 및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가 성공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을 넘어서 윤리적이고 의식적이며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문화, 특히 한국에서 영성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영적 실천은 인내, 연민, 존중, 지혜와 같은 미덕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파노스님은 영성이 단지 사원이나 종교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적 가치를 우리의 선택에 통합할 때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우리 환경을 돌보는 방식에 포함됩니다. 영성을 행동의 지도자로 보는 개념은 예언에서 묘사된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성은 건강하고 필요한 대안이 됩니다. 파노스님은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질과 다른 사람과 지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깊이에 의해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언한 변화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이타주의와 관용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변화는 진실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쉽게 조작되고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미디어의 조작은 현실을 이해하고 현재의 필요를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파노스님은 우리가 본질적인 진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실은 외적인 모습이나 일시적인 뉴스의 표면을 넘어서서 더 깊고 본질적인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예고한 변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그것을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파노스님이 묘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크게 내부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원을 축적하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미덕을 기르고 집단을 위한 봉사 정신을 개발하며 정직과 무결성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승려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그 영향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각자가 자신의 진화를 맞고 나서야 변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소비, 자연,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공정한 경제 시스템, 지구의 한계를 존중하는 발전 모델, 그리고 모두의 존엄과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치의 혁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파노스님은 우리가 더 높은 원칙에 따라 살 때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길고 인내와 끈기, 그리고 확고한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항은 클 것이며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노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깨어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단적인 힘은 소수의 이익을 초과할 것이며 그것이 일어날 때 세상은 강제로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노스님은 또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의 격변을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려움, 분노 또는 절망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승려는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혜와 내면의 평화의 길만이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파노스님이 예언한 글로벌 변혁은 쉬운 날들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날들이 될 것입니다. 지구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덕과 진리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승려가 묘사한 변화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노스님의 예언과 그가 남긴 교훈에 대한 중요한 반성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예고한 인류의 변화는 단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가 현재 내리는 선택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파노스님이 가르친 것처럼 각 인간의 내적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파노스님이 묘사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역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파노스님의 예언은 일어날 수 있는 재앙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힘이 사회와 문화가 부과한 한계를 초월하고 더 큰 것인 우주적 지혜와 에너지와 연결하는 능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노스님은 인류를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그는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변화 과정이 도전적이고 많은 장애물을 수반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지 자연재해나 지구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파노스님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인간 의식을 더 깊은 진리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자연,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연민, 겸손,
지혜와 같은 미덕을 기르는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기주의와 탐욕이 세계에서 고통과 파괴의 순환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이해했으며, 진정한 자유는 인류가 관대함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보는 방식이 바뀔 때 더 이상 경쟁자나 적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존재들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모든 생명체에 대해 상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노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진정한 리더십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물질적인 힘이 아닌 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들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더 공정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통제와 특권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이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자연과 그리고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끝없는 파괴가 아니라 재생의 기회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파노스님이 강조한 가치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 글로벌 변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준비는 내적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념, 태도, 행동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 두려움, 무지함을 버리고 봉사, 관대함, 그리고 연민의 정신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는 외부에서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의, 환경 보호, 그리고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운동들을 지원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변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세계적인 지도자나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가치와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파노스님은 진정한 힘은 연합과 협력,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언한 글로벌 변화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고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상을 위한 공통된 비전을 나눔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티로 연합할 때만 실현될 것입니다. 파노스님이 묘사한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교육입니다. 그는 진정한 교육이 단지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진실과 자신의 본질적인 본성과 연결되도록 돕는 도구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연민, 정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영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노스님의 예언은 도전적이지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내적 변화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세상을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히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파노스님이 예고한 미래를 향한 길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 더 지혜롭고 공정하며 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